예,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1주차에 2차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에서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울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가에 대한 거는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예, 뭐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뭐 시험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해서 이제 이렇게 60% 하고 출석을 20% 하고 나머지 20%는 이제 레포트 뭐 등 이런 걸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이 수업 자료 뭐 그거를 가지고 뭐 공부를 하면은 뭐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 자료에 대한 것도 이제 뭐 같이 올려드릴 건데 여기서 보여드리는 수업 자료하고 그 다음에 매주 내주는 숙제를 잘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 이산수학에 대한 그 내용은 잘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걸로 생각하시고요. 예, 그러면 이제 수업을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1장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적인 논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논리에 대한 거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명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연산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고 또 명제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여기 뭐 추론 말씀드렸죠. 또 이제 여기 뭐 수로로 되어 있는 논리적인 내용,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1장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장을 한번 보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논리와 명제인데 여기는 이제 명제입니다. 명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박스로 쳐져 있는 거는 주로 이제 어떤 주어진 용어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이제 같이 풀어보고 하면은 뭐 진도 나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말씀을 드렸죠. 명제라고 하는 거는 뭐 명확하게 어떤 이제 그 내용을 제시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명제의 뜻이. 그 말은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니까 걔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그런 뜻이죠. 그죠? 그게 이제 문장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수식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문장이나 또는 식. 그걸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것. 그걸 명제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주어진 식이나 문장을 가지고 이게 명제라고 할 수 있나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고, 그러면 명제라면 이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물어봅니다. 뭐 여기 예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예제 1번은 이게 이제 명제입니까? 물어보는 거고, 예제 2번은 그 명제가 있다면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진리값을 구하라. 이게 참과 거짓을 구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제 1번을 보시면, 내일은 비가 올까? 뭐 이거는 뭐 참인지 거짓인지를 생각할 수도 없는 그냥 의문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명제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x 플러스 y는 3이다. 이것도 뭐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X하고 Y가 주어지는 거에 따라서 참이 될 수가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몰라요. X, Y가 변수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또 명제가 안 되죠. 그죠? 3번 같은 경우는 컴퓨터는 값이 비싸다. 이거는 뭔가를 이제 그 결과값을 얘기했지만 이 결과값이 참인지 거짓인지도 판단하기가 어렵죠. 이거는 왜?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컴퓨터의 값이 비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싸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명제가 아니에요. 참 거짓을 내가 구별할 수가 없어. 이순신 장군은 세종대왕보다 훌륭하다. 이것도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 값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거짓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1, 2번 같은 경우는 아예 어떤 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고 3, 4번 같은 경우는 뭐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맞다 틀리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 그죠? 어쨌든 1, 2번과 3, 4번은 구별이 되긴 되지만 이 네 개 다는 명제가 될 수 없다. 즉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없다. 그래서 네 개가 다 명제가 아닌 걸로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보면 이제 명제가 되는 걸 또 한번 찾아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명제이다면 참인지 거짓인지를 생각해 보자. 이런 거죠. 참인 거는 true, 거짓인 거는 false. 그래서 이 참과 거짓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데 1번을 한번 보면 x가 정수라고 할 때 x제곱이 4이면 x는 2나 또는 마이너스 2이다. 그죠? 이거는 당연히 x제곱이 4인 거에 대한 해가 2 아니면 마이너스 2잖아요. x값이. 이거는 당연히 명제이면서 참 밑에는 이건 참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true. 컴퓨터 게임은 재미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바로 이제 요 3번과 4번과 같은 그런 대동소이한 문장이잖아요. 컴퓨터 게임이 재미가 있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재미가 없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명제가 아닌 거죠. 이등변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틀리다.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뭐예요? 이등변 삼각형, 여기 변이 같다. 뭐가? 두 개가. 그러니까 두 개의 변이 서로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틀리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거짓이죠. 그런데 이거는 참과 거짓을 구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명제예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도 명제고 3번 같은 경우도 명제가 되는 거죠. 근데 3번 같은 경우의 문제를 우리가 풀어볼 때 이제 뭐를 좀 아셔야 되냐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이게 맞을까 틀릴까? 또는 거꾸로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이런 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3번에 대한 요 문장을 통해서 좀 알아둬야 될 것이 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도형에 대한 거를 한번 생각도 해보고 수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를 또 잘 알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어떤 사각형이 있을 수 있고 그 사각형을 통해서 또 사다리꼴, 또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또 정사각형, 마름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사각형이라는 게
이제 있으면 이 사각형 안에 이제 사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사다리꼴 뭐 이러한 또 도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다리꼴이 있으면 또 평행사변형 형이 있을 수 있고 또 요 안에 직사각형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요 안에 정사각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정사각형은 이제 제일 뭐 그 정의가 제일 이제 까다로운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한번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포함 관계를 가지고 그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다리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돼가지고 요 두 개 이제 마주보는 요 두 변이 서로 이제 이렇게 평행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사다리꼴이라고 얘기를 하고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두 변이 서로 평행한 거죠. 그죠? 여기는 한 변만 이러면 되고. 근데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또 뭐 당연히 이렇게 그 두 변이 평행한 거 말고도 이렇게 직각을 다 갖고 있는 이런 게 직사각형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길이가 달라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까요? 그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 정사각형은 내 길이도 다 같으면서 또 직각으로 이렇게 돼.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일반 사각형에서 뭐 일반 이런 사각형에서 이렇게 조금씩 이제 어떤 정의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점점점 이렇게 좁아지면서 정사각형까지 나가잖아요. 이제 이러한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사각형은 뭐 사다리꼴이다. 이렇게 된 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 반대로 사다리꼴은 사각형이다.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다리꼴과 사각형 요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다리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사각형은 전체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다리꼴이라고 하는 거를 사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얘기할 수 있죠. 사다리꼴은 이만큼이고 사각형은 사다리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다리꼴은 사각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꾸로 그러니까 이거는 참이에요. 근데 사각형은 사다리꼴이다. 그건 안 되죠. 왜? 요만큼이 사다리꼴하고 관계없는 면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다리꼴의 일부는 사각형의 일부 값은 사다리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포함 관계를 보고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놈이 이제 이 바깥에를 만족시켜 주는 거니까 요 안에 있는 놈이 뭐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이제 참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이 사각형이다. 당연히 참. 정사각형이 사다리꼴이다. 참. 정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다. 참.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이다. 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포함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참과 거짓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네. 이제 이번에는 이 수의 체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수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제일 작은 그 단위가 자연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연수가 있고, 그 바깥에 요 바깥에는 뭐가 있다 그럴까요? 뭐 정수,
또 요 바깥에 유리수. 그죠? 물론 이제 이 반대쪽에 무리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 무리수까지 다 포함시키는 또 여기에 또 실수. 뭐 요거까지만 이렇게 보자고. 이런 식으로 포함 관계가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참 거짓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연수는 뭐 유리수이다. 이렇게 물어보면 이 자연수 요거는 유리수라는 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연수는 유리수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참이죠. 그런데 유리수는 자연수다. 이렇게 물어보면 유리수는 이만한 영역 안에 있는데 자연수는 요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수 안에 일부의 자연수는 있지만 다른 놈들은 자연수 아닌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포함 관계를 내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면 그러면 이제 이 명제의 참 거짓, 이 진리값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3번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두 가지에 대한 뭐 또 다른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문제를 얼마든지 낼 수 있으니까 요거를 잘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 x 빼기 y는 x 플러스 y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는 이제 x하고 x가 좌우로 똑같이 쓰니까 지워지게 되면 마이너스 y가 y랑 같다. 이거는 어떤 걸 넣어도 값이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거짓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참과 거짓에 대한 거를 이제 구분을 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명제에 대한 걸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걸 좀 지우고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논리 연산이라는 게 있는데 보시면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2개 이상이 뭔가 주어졌을 때 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2개라고 하면 2개에 대한 거 또는 뭐 1개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한번 이렇게 곱으로 또 합으로 뭐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이제 이 연산에 대한 걸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단순 명제하고 합성 명제는 뭐 특별한 게 없죠. 단순 명제는 이제 한 개의 문장이나 식으로 된 걸 가지고 참 거짓을 구분하는 거고, 합성은 2개 이상 여러 개 이제 명제가 섞여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명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걸 보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논리 연산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예를 이제 한번 들어보면 뭐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구는 둥글다라는 이제 이러한 하나의 명제가 있고, 달에는 토끼가 있다. 이러한 이제 명제가 2개가 이런 명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합쳐가지고 지구는 둥글고 달에는 토끼가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합성 명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저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지구는 둥글다라는 거는 뭐 당연히 그 진리값이 참이죠. 그죠? 그리고 달에는 토끼가 산다. 이거는 지금 우리는 거짓으로 이제 해야 되겠죠. 뭐 거짓이죠. 달에 토끼 살지 않잖아요. 뭐 나중에 이제 달에 가봤더니 토끼가 실제 살고 있더라. 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새롭게 밝혀질 수도 있을 거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거짓이죠. 근데 또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UFO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지구상에 UFO는 없다. 그러면 그게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약간 애매하죠. 뭐 그런 거는 뭐 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UFO라는 것이 이제 미확인 물체인데 지금까지는 확인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뭐 그 존재가 입증이 안 돼서 없는 걸로 뭐 드러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뭐 미국 국방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각에서도 UFO는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UFO 가지고 뭔가 이제 명제를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이제 그런 이제 뭔가 애매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런 문제를 낼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명확한 것만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지구는 둥글다는 거는 참이고 달에는 토끼는 산다 이 거짓인데 여기 보면은 두 개 합성 명제를 우리가 합성할 때 고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요 뭐뭐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A이고 B. 그러니까 이런 거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AND죠, AND. 만약에 고가 아니고 이거를 이제 거나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면 이거는 뭐뭐 하거나라는 거는 이거는 오하죠. 그러니까 AND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면 동시에 만족을 해주지 않잖아요. 이런 동시에 만족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성 명제는 거짓이 된다. 그런데 지구는 둥글거나 달에는 토끼가 산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되어 있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죠. 또는이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참이 있으면 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냐, 뭐뭐 하거나 이냐에 따라서 진리값이 바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논리 연산자를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뭐뭐하고 그게 바로 논리 곱입니다. AND죠. AND. 그래서 표현은 이렇게 써준다. 이제 이 기호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뭐뭐 하거나 또는 오와 이거 같은 경우는 논리 합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V자처럼 이렇게 써준다. 그 다음에 이제 뭐뭇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할 때 그때는 기호를 조금 이제 이렇게 생소한 걸 쓰죠. 우리가 뭐 과거에는 P가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썼어요. 그죠? 이렇게 썼는데 이제 이 대학에 와서 여기 이산수학에서는 이제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뭐 이거는 이제 표현의 자유니까 여기에서는 부정을 이렇게 쓰겠다 하는 거니까 이렇게 뭐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배타적 논리합. 이게 이제 그 컴퓨터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익스클루시브 오화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오화에 해당되는 그런 진리값을 많이 따라가긴 따라가지만 뭔가 배타적인 어떤 익스클루시브한 어떤 값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서 이제 뭐 이게 쓰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합은 합인데 뭔가 배타적인 게 조금 뭔가 약간 다른 게 뭔가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쓰인 건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 값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는 또 이제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조건이 있죠. 뭐 A에서 뭐 이렇게 P로 할까요? P에서 뭐 Q로 가는. P이면 Q이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뭐뭇이면 뭐뭇이다. 그래서 if라는 가정이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이제 P면 Q이다. 또 Q이면 P이다. 해서 양쪽 두 개가 다 쌍방으로 조건이 걸리는. 그죠? 그래서 요 if가 이제 양쪽 다 걸리는 그런 상황의 쌍방 조건에 대한 논리 연산자 이름이 있다. 이게 이제 집합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 그런 표현으로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에 대한 거를 또 잘 기억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게 지금 명제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진리값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진리값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간단한 진리값을 알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복합적인
명제에 대한 진리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부정에 대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P라는 값이 주어져 있으면 명제가 그거에 대한 부정은 이렇게 not P 이렇게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쓰는 표현 잘 알아두시고요. 그렇다면 T라는 true라는 어떤 진리값이 있을 때에 그거의 부정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false. false에 대한 거는 true. 이런 식으로 부정에 대한 진리표. 뭐 이건 간단한 거니까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너무 쉬워가지고 뭐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봐야 될 필요가 있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 문제죠. 진리표를 이용해서 not이 2개 들어가면 원래하고 같은 거를 보여라. 뭐 이거는 여기다가 쓸까요? 이렇게 하나 더 있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진리값이 뭐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요 not P에 또 not이니까 요거의 반대. 요거의 반대. 그래서 요 값을 원래 거랑 비교를 해봤더니 같더라. 그죠? 뭐 이거는 쉬운 거니까 뭐 요거는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시간이 다 돼서 3차 시에는 논리 곱, 그다음에 논리 합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그 진전된 그러한 논리 연산자를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차 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